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점성학,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가 헷갈리면,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점성학 기초가, 여기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분법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극성. 그 다음에 삼분법이 있습니다. 삼분법은 우리가 3대 특질을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3대 특질 삼분법. 그러면 4분법은 뭘까 하면 사원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철학들은요.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를 보잖아요. 명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오행으로 음양은 똑같거든요. 근데 오행으로 들어갑니다. 음양 오행. 그러면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원소랑 비슷한 거이거든요. 그래서 사원소,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사원소를 공부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법과 삼분법, 사분법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별자리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사인도 우리가 이제 12별자리가 있잖아요. 12별자리. 12별자리가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별자리 하나하나도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 그 신화도 있고, 그러니까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신화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을 텐데, 이게 상징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극성, 그 다음 에너지의 방향, 그 다음에 행동의 양식, 그리고 기질적인 그 성분을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 별자리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극성을 살펴보면, 이 극성은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음양을 나타내죠. 이극성은 음양을 나타내는 건데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이분법 그게 이제 음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발산하는 거는 양의 에너지, 내부로 수렴하는 거는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의 에너지는 외부로 발산하니까 활동적이겠죠. 활동적이다.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거니까 수동적이겠죠. 그리고 활동적이고, 뭐, 객관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낙관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음의 그 사인들은 내향으로 수용하는 건데, 수동적이고 주관적이겠죠. 그러면서 좀 방어를 많이 하는 방어적이고 신중함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는지, 내부로 향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거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대 특질도 이게, 우리가 에너지의 움직임인데 시작을 하는 건지, 유지를 하는 건지, 적응을 하는 건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궁에 있다. 그러면 시작을 나타내겠죠. 활동궁. 활동궁은 시작이다, 시작. 그리고 뭐든지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활동궁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죠. 목표지향적이다. 그리고 선구자적이다. 그리고 고정궁에 있는 사람은 이 고정궁은 유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유지. 그래서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변화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변통궁에 있다. 변통궁. 뮤터블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적응한다, 변화한다 하는 어,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연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원소를 살펴보자면 불과 흙과 공기와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원소의 기질이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사원소에서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에 나오는 사원소론이 있거든요. 사원소론 이거는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진행이 됐을 건데 그리스에서 이거를 기반했다. 이 그리스에서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과 흙과 공기와 물 사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극성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이 극성은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는지 내부로 가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이 이극성은 남성적인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여성적인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성으로 가면 외향적이고 능동적, 주도적,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다. 여성으로 가면 내향이고 수용적이고 안정적이고 응축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홀수 사인입니다. 홀수 사인. 그래서 양자리, 쌍둥이, 사자, 천칭, 사수, 물병이거든요. 우리가 숫자도 보면 양수, 양의 수 1, 3, 5, 7, 9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한다. 음수 2, 4, 6, 8 안으로 발산한다 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짝수 번째에 있는 사인 황소자리, 개자리, 처녀, 정갈, 염소, 물고기는 음의 사인이다. 음의 사인. 그러면 양수도 마찬가지로 양수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홀수이고요. 음수도 우리가 말하는 음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수이거든요. 짝수. 그래서 이게 홀수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짝수가 음의 기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짝수, 여기도 마찬가지 홀수, 짝수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지 안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이거부터 구별하자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 자, 양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양의 기질을 가졌겠죠. 음, 양, 음, 양, 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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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별자리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양자리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황소자리 음입니다. 쌍둥이 자리 양이고요. 개자리는 음이죠. 사자자리 양입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음이고요. 천칭자리는 양이에요. 그리고 정갈자리 음이고 사수자리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자리 음이고요. 물병자리 양이다. 물고기자리 음이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3대 특질.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활동궁, 시작, 고정궁, 유지, 변통궁, 변화 이거든요. 활동궁은요. 일단 계절을 여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 그래서 이거는 시작의 에너지, 시작과 추진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목표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목표 지향적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공은요, 계절의 절정입니다. 절정. 쉽게 변하지 않는 끈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와 고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한다.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도 유지하고 싶다. 황소. 여름도 유지하고 싶다. 사자. 가을도 유지하고 싶다. 정갈. 겨울도 유지하고 싶다. 물병이게요. 그래서 유지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구력이 좋다. 지구력 하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통궁.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내가 계절의 끝자락이거든요. 계절의 끝. 계절의 끝이고 계절의 과도기라고도 얘기하죠. 유연하고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라는 건데요.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인데 쌍둥이는 봄의 끝, 처녀 여름의 끝, 사수자리 가을의 끝, 물고기는 겨울의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계절로 좀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별자리의 특징은 유연하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잘한다. 또 다음을 준비한다. 다음을 준비하는 별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궁은 시작, 고정궁은 유지, 변통궁 변화 이거를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카디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픽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뮤터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잘 보면 자,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봄의 시작. 그래서 카디널. 황소자리 유지 픽스. 세모나이 쌍둥이 다음 계절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뮤터풀. 개자리는 여름의 시작. 그래서 카디널. 그 다음에 황소는 여름의 유지. 그래서 픽스.
여름에서 다음 계절로 변화해줘야 된다. 처녀자리, 그래서 우리가 뮤터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천칭자리는 가을의 시작. 가을의 시작이기 때문에 카디널. 어, 정갈자리는 픽스, 가을을 유지해준다 했고, 사수자리는 다음 계절 겨울로 넘기는 뮤터풀. 그리고 겨울의 시작이 염소, 그래서 카디널. 픽스, 물병자리, 그 다음에 뮤터블, 물고기 자리,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카디널의 행성이 많네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겠네요. 이렇게도 읽어질 수가 있고, 픽스인 사인에 행성이 많아서 내가 거기를 계속 고정적으로 뭐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힘이 있겠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소는요, 어, 아리스토텔레스 원소론, 이런 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했고, 이 사원소도, 이극성 삼특질 사원소 같이 중요하다. 먼저, 불사인이 있죠. 불사인은 직관적이다. 열정적이다. 그러면서 활력 있고, 자신감 있고, 행동력 있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래서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다. 자, 여기에는 뜨겁다. 건조하다. 불이 이렇게 막 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공기 다 빨아들이고 건조해지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창조력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무모하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다. 이게 불의 특징입니다. 불.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흑사인에 있는 것. 흑사인은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용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 물질적 성취, 구체물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물질의 성취,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인이더라. 그래서 의외로 흙도요, 차갑다. 그리고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하고요, 성실하다. 현실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이다라는 거. 자, 공기는요. 공기는 지성과 교류를 뜻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고의 확장을 원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소통, 객관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 특징이 뭘까? 뜨겁다, 축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있잖아요. 물을 막 팔팔 끓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수증기의 역할을 하거든요. 팔팔 끓는 물을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그래서 뜨겁다. 그런데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게 공기가 물처럼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축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객관적입니다, 이 사람들.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고요. 관계,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의 공유,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은 정서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감정적인 유대가 있고, 감정의 유대, 감정의 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무의식적인 연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차가워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축축합니다. 축축하다, 이런 표현이 끈적끈적하다, 축축하다, 이게요, 사람들한테 약간 집착한다라고도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섬세하다, 직관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보호 본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물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어, 특징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물사인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눈에 이렇게 보면 불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죠?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양자리에 있는 불은 막 이렇게 막 활활 타올라요. 불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올라요. 사자자리에 있는 불 마찬가지입니다. 사수자리 마찬가지. 막 불을 이글이글 열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흑사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흑사인. 흑사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전부 다 흑이잖아요. 흑. 이 흑이 있다는 건 감각과 현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들은요. 이 흙에서 살아가거든요. 이 흙. 그래서 흙에서 고정되어 있다. 흙이 이런 산들이 사실 움직입니까? 이 산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다. 고정 사인으로 많이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공기 사인은, 공기 사인은 보여요. 공기가 막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는 이렇게 깃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주 옮겨 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한다, 변화한다, 변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 물병 자리는 픽스이긴 한데, 변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내 마음이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도 읽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물 사인. 물 사인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어디든 물은 다 있잖아요, 물. 그래서 이 물들이 어디든 있는 건 공기고, 이 물들은 어디든 있는 건 아니죠. 이 물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어, 어디 장소든 간에 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모임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 이거는 일단 공감 능력, 하지만 약간의 변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섬세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갑고 축축하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불사인 뜨겁다, 뜨겁다, 건조하다. 흙도 건조하다. 근데 흙은 어때요? 차갑다. 이 흙들이요, 은근히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 사인은 어때요? 뜨겁다, 뜨겁다. 그런데 축축하다. 축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얘는 차갑다. 물이 원래는 차가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축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좀 외워놔야 된다. 건조하다, 뜨겁다, 차갑다, 건조하다, 뜨겁다, 축축하다, 차갑다, 축축하다. 이것도 특징으로 봤을 때 반드시 좀 외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사원소를 봤을 때 불사인에 있는 것은 양자리 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자자리 불입니다. 그리고 사수자리 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흑사인에 있는 것은 흑사인은 어떤 거예요? 흑사인은 황소자리가 흙이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흙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사인. 공기사인은 쌍둥이 자리 공기. 그 다음에 천칭 공기, 물병 공기. 그리고 물사인.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별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차트를 본다라면 잘 보세요. 뭐가 제일 많아요? 불이 가장 많아요. 불사인이 가장 많습니다. 불사인이 가장 많다라는 거는 불의 원소에 있는 우리가 불의 원소에 있는 여기에 행성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행성이 하나, 둘, 셋, 양자리에 행성 세 개나 있죠. 그리고 사자자리에도 행성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행성이 가장 많은 것, 그래서 불의 원소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 사인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공기 쌓인 쌍둥이 자리에 없죠. 천칭 자리에도 없죠. 그 다음에 물병 자리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공기 사인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차트는 불의 사인이 많기 때문에 활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열정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무모하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의외로 물사인도 되게 많아요. 그 물사인에 있는 거, 개자리에도 물이 있고요. 물사인에 행성이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정갈 자리에는 없다. 근데 물고기 자리에도 행성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또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원소, 여기에 있는 3대 특질,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읽어보자면, 자,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또 요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4등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행성이 3개가 있네요. 그래서 3이 있다. 그럼 여기에 행성이 집중되어 있다. 행성이 7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성이 4개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걸 많이 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배웠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얘는 사고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쓴다. 여기는 직관을 많이 쓴다. 여기는 감정형이다. 그리고 여기는 감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여기가 7개. 이 사람은 감정형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도 읽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눴을 때요. 여기는 개인주의라고 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 했고, 여기는 관계의 지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행성이 11개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에다가 관계 지향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눠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행성이 또 10개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양의 기질에 있는 데는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음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요것만 가지고 읽어진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극성 3대 특질 4원소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극성과 특질과 원소를 조합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양자리는 남성적이고, 그래서 양이고, 활동궁이고, 불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폭발적으로 시작하는 개척자의 에너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개척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열정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카디널 뭐예요? 시작을 잘한다. 시작하는 사람, 불이라서 화끈하다. 이렇게도 읽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쌍둥이는요. 여성의 에너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고정궁입니다. 픽스입니다. 그러면서 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성, 수용적이죠. 수용적입니다. 발산하지 않고 수용적입니다. 고정궁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 안 된다. 변화 안 된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흑사인에 있습니다. 흑사인. 흑사인은 뭐예요? 실용을 나타내고요. 물질을 만들어낸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황소자리는 수용적이면서 변화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그거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읽어내면 되죠. 그래서 현실적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보시고요. 쌍둥이는 남성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변통이죠. 변화합니다. 그죠? 미터볼을 씁니다. 그리고 공기예요. 그러면 양이다. 열정이 있다. 열정. 열정적이다. 그리고 발산한다. 에너지 발산이다. 뮤터풀은 변화한다. 변화. 그리고 공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성으로 교류한다. 소통한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열정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나는 지성으로 움직이겠다. 소통하는 사람과 말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리고 계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적입니다. 활동궁입니다. 그리고 물이에요.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활동궁이다. 그러면 활동궁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작을 잘한다. 그럼 물사인이 있으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겠다. 그리고 사람을 돌봄, 케어 이런 거 참 잘하겠다. 왜 여성적으로 내가 보호 본능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은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자리는 남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고정인 픽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불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남성적인 에너지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겠다. 그러면서 고정이니까 고집도 있겠다. 변화하기 싫다. 불의 요소니까 화끈하다. 그러면서 불이 화끈하면서 또 어때요? 열정적이죠. 또 창조하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열정 하나는 끝내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고집도 좀 있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아무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화끈하고 열정이 있고 창조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게 사자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녀 자리는요,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변통궁이라고 하면, 변통궁은 뭐예요? 뮤터불입니다. 그리고 흑사인입니다. 기질적으로 성실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음적인 것,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변화 변동이 되게 많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많이 변하겠다, 이랬다 저랬다 하겠다. 그런데 흑사인이니까 물질적인 것, 나름대로 성실은 하겠다.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녀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칭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활동궁이다. 그 다음에 공기사인이다. 남성적인 기질, 활발하다. 활동궁이다. 시작한다. 공기사인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소통한다. 지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소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사람들은 활발하면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면서 지식으로 소통한다. 사람과 교류하는데 재미를 느끼겠다. 이게 천칭자리이거든요. 자, 그리고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기질을 쓰고 고정궁이고 물입니다. 그러면 여성, 수용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고정이니까 고집이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 물사이니까 공감 능력이 있겠다. 그리고 내가 물사인에서는 어쨌든 섬세하다. 보호 본능이 있다. 근데 이게 축축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집착이 또 따라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약간 본인만이 가지는 비논리적인 것, 비논리적으로 소통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정갈이겠죠. 사수자리 남성이고요. 뮤터불입니다. 그죠? 불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성성 확장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열정적일 것이다. 변통궁,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랬다 저랬다 지 맘대로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불사이니까 어때요 또? 열정은 또 하나 가지고 있고 또는 창조를 하는 사람들. 약간의 무모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사수자리라는 거죠. 자유로운 탐험과 낙천적인 지혜로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사수자리의 기본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염소자리, 여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활동궁입니다. 그리고 흙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성도 수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용적인 사람. 그리고 활동을 하니까 시작을 한다. 겨울의 시작이니까 시작하는 에너지 강하다. 흙이니까 목표 하나는 끝내준다. 끈질기게, 끈기, 성실. 그 다음에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 이거 하나는 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염소 자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염소 자리의 기본 성향입니다. 물병 자리 남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고정입니다. 그죠? 공기 사인이에요. 남성적인 기질이니까 여기도 활발합니다.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 고정국이니까 고집이 있겠다. 변화 안 된다. 변화하기 힘들다. 그리고 공기니까 지식, 지성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게 이 사람들이 지성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에너지를 가진 게 물병자리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고, 물고기 자리는 여성성을 쓰고 변통궁입니다. 그죠? 변통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물이에요. 그럼 여성은 수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변통궁은 변화를 많이 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나온다. 특히 물이니까 감정적인데 이게 내가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내가 이랬다 저랬다 휩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외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이고 보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내 거 챙기는 건 잘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성적 깊이와 유연한 공감력으로 영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에너지, 그게 물고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읽어내겠어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극성 중에 양인지 음인지, 에너지가 외양인지 내양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특질도 이게 활동궁인지 고정궁인지 변통궁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불이나 흙이나 공기나 물 중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이극성, 남성과 여성이 있더라. 삼특질, 활동, 고정, 변통이 있더라. 사원소, 불, 흙, 공기, 물이 있더라. 이 세 요소가 만들어내서 이 세 요소로 12사인의 각각 고유한 개성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극성, 삼특질, 사원소를 반드시 음, 외우자. 지금은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자꾸 보면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원래는 화요일 수업이 있는 날인데 어린이날이라 수업이 없어서 혹시 선생님들 감을 잃어버릴까 봐 제가 요거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세심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